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께서 시험 일정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11월 19일부로 고용노동부에 시험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자, 내년 시험은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과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사 시험부터 보시면 이제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는 25년에 135회부터 137회까지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은 2월 8일에 135회, 그리고 5월 17일에 136회, 그리고 8월 23일에 137회 필기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5회는 3월 12일 수요일, 그리고 136회는 6월 25일 수요일, 그리고 137회는 9월 30일 화요일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인데, 이게 기술사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바로 필기 시험 합격을 확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심사 기준일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월 8일, 그다음에 5월 17일, 8월 23일, 그래서 응시 자격이 되는 심사 기준일도 잘 확인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시행 일자 이게 나와 있죠. 시험 시행 일자 보시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능장 시험을 보시면 이제 기능장 시험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 77회 같은 경우는 1월 25일 토요일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78회 같은 경우는 6월 28일 토요일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예정 발표 날도 이렇게 2월 6일, 77회는 2월 6일 목요일, 그리고 78회는 7월 16일 수요일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장 시험도 마찬가지로 기능장 시험을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은 바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 기간에 맞춰서 잘 제출을 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장 시험은 이제 작업형이 있고 이제 필답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험 시행 일정이 하루가 아니죠. 3월 15일 토요일부터 4월 2일 수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월 16일 일요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필답형 시험 날짜입니다. 3월 16일 일요일에 필답형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는 이게 복합형이기 때문에 2차 합격자 발표 있죠. 4월 18일 금요일에 바로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8회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30일 토요일에 필답형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 이렇게 화요일에 발표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를 보실 텐데, 자,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시험 일정이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원서 접수 기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7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3월 12일 수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1일 수요일 날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을 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9월 10일 수요일 날 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을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은 응시 자격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간 안에
기간 안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더라도 이게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보시고 바로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도 원서 접수 기간이 있죠. 원서 접수 기간이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에 걸쳐서,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예요. 4일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시험 시행 일자를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19일 토요일부터 5월 9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시행하는 첫 번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그래서 4월 20일 일요일 날 1회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7월 19일 토요일 날 봅니다. 토요일 날. 자, 근데 특이하게 3회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기존에는 3회, 4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통합이 돼서 3회 한 번에 보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3회차에 시험을 봤던 종목은 11월 2일 일요일에 보게 되고요. 기존 3회입니다. 기존 3회차에 봤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4회차 때 시험 봤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나 뭐 소방 설비 기사 같은 경우는 4회차 때 봤죠. 3회차 때 안 보고. 그래서 4회 시험에 봤던 종목들은 11월 8일 토요일 날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시험과 그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11월 2일이 3회차 때 봤던 종목, 그리고 11월 8일이 4회차 때 응시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자, 바로 필답형 또는 복합형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일정의 합격자 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13일 토요일에 발표가 있고요. 2회 시험은 9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제 3회 시험은 12월 24일 수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 시행 계획 잘 일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사 시험이 있죠. 기능사 시험은 이제 총 4번에 걸쳐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있죠. 이거는 추가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회부터 4회까지 4번에 걸쳐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을 보시면 이거 CBT 시험이기 때문에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죠. 5일간 보게 되죠. 5일간.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 2월 6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5일 토요일부터 4월 10일 목요일까지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회 시험은 6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3일 목요일까지, 그리고 4회 시험은 9월 20일 토요일부터 9월 25일 목요일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작업형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1회 시험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회 시험은 5월 31일부터 6월 15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시험은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4회 시험이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 일정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보기 전 또는 응시 접수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접수 첫 번째 날 있죠. 첫 번째 날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일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잘 보셔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시험은 지역별, 등급별 접수 개시 시간을 나누어 분산 접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서버가 폭주하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권 이렇게 분산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기사 시험이랑 산업기사 시험을 분산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분산 접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필기시험 합격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일정 있죠. 그 해당 발표일 오전 9시에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격되신 분들에 한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여기 보시면 채점 방식에 따라서 1차, 2차로 종목을 나누어 발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지 채점,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 작업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채점을 하죠. 그런 것은 현지 채점 종목은 1차, 자, 현지 채점 종목은 1차 합격자 발표일에 자, 발표를 하고요. 자, 중앙 채점입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이나 이제 복합형 같은 경우는 2차 합격자 발표일에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국가 기술 자격 종목에 따라 시험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응시를 희망하는 종목의 등급 그리고 회차별 시행 종목 현황과 세부 시험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큐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일정이 다가오면 접속하셔서 이제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은 자,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자, 2개 이상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은 중복 응시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기 시험을 말하는 건데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시험이 이제 오전에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산업 기사 시험이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전에는 기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 기사와 소방 설비 기사를 이제 같은 회차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개 이상의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은 중복 응시가 불가하다라는 거 이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필기시험 수험자는 응시 자격 심사 기준일까지 자,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 자격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자격, 응시 자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아까 보셨던 듯이 그 기간 안에 제출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합격 처리가 되고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합격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확인해서 서류 잘 제출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자,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 있죠. 필답형 네,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에 시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은 기능장 76회, 기사 2회, 그리고 기능사 2회, 3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응시하게 되는 시험은 기능장 75회, 기사 1회, 그리고 기능사 1회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3회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일 동안 2일을 분산해서 시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회차에 봤던 종목들을 먼저 시험을 보고 그리고 4회차 때 봤던 종목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6월 16일 월요일에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CBT 필기시험 보실 때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기 검정의 CBT 시험 회별 응시 기회는 자, 종목당입니다. 종목당 자, 1회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같은 회차에서 2번 이상 응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같은 회차에서 다른 종목은 2번 이상 볼 수 있어요.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1회차에 전기 기사를 보고 다른 일정에 소방설비 기사를 볼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같은 종목은 한 회차당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BT 시험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그리고 시험 중 개인 시계는 반드시 아날로그 손목 시계만 착용이 가능하고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나 전자 시계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착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발이 되면 바로 퇴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손목시계만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BT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출제되므로 자, 비공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지를 컴퓨터로 푸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자, 기준으로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과는 무관이에요. 무관인 거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필기시험 면제 기간 관련 안내인데, 자,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자, 관련 법령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몇 년간이다? 2년간입니다. 2년. 2년간 자,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 접수 이전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필기시험 합격자 자, 발표일이 예를 들어서 자, 5월 4일이라고 할게요. 5월 4일. 자, 2년 동안 면제가 됐어요. 근데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자, 5월 7일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됐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기시험 원서 접수 이전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필기시험을 다시 응시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유념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격 취득자의 시험 응시 안내인데 자, 이미 이미 취득한 자, 국가 기술 자격과 자, 동일한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의 시험은 원서 접수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응시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번째죠. 국가 기술 자격 빈자리 접수 안내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시험을 접수를 하고 이제 뭐 마음이 변했다거나 뭐 다른 일정이 생겨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제 환불을 받은 분이 계시겠죠. 그 환불을 받으면 그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큐넥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서 접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가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보시면은 자격증 교부 방식 안내인데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수처병으로 되어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에 우편 수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발급은 불가하고요. 우편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 시험 전자, 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소지 관련 부정행위 처리 안내죠. 자, 이거 보시면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 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시험 부정에 활용 가능한 물품의 단순 소지, 착용이 적발된 경우는 당일 시험이 정지 그리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되면 당일 시험의 무효 처리가 되고 그리고 3년간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이 응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기술 자격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 시간 조정 안내인데 자, 이것은 24년 그 시행 계획에서 문항당 1분 30초를 1분으로 단축한다라고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발표되면서 자, 25년 기사 산업기사 등급 필기시험 전 종목 시험 시간 일괄 조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한 문항당 1분 30초 동안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방설비 기사 같은 경우는 총 문항이 80문항이기 때문에 120분, 총 2시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요 안내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내년 1회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시고 좌절하셨던 분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서 내년 1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에 나와 있는 영상 자료는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